이번에 대통령님께서 시작하신 업무 보고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물결, 파장, 충격, 긴장,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업무 보고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긴장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공직사회에는 긴장을 가져왔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께는 정치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보고 살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업무 보고가 이제 각 부서의 업무 보고로 이제 확산되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 총리실 자체의 업무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저는 그것을 한번 명확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리하고 공유하는 데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초를 만드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은 총리실에 저 스스로도 그렇고 총리실 전체 직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제적인 고민입니다. 총리실은 제가 이제 총리로 부임해서 6개월 정도 되는데 같이 일을 하고 경험을 해보니까 다들 애국심이 투철하고 어떤 공직자로서의 어떤 사명감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고 비교적 특정 분야를 다루는 그런 부처에 비해서는 종합적인 업무를 쭉 해오셔서 상대적으로 열려있는 사고를 갖고 이 사물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점이 총리실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굉장히 큰 저로서는 의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핵심은 선제적인 고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실은 큰 틀에서 국정의 조정 기능을 주로 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모든 정부 부서가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자기 고유의 관리 업무를 하는 것에 더해서 이러한 것이 새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발견해서 제기하는 그 역할까지 가야 총리실에 저는 가장 완성된 바람직한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선제적인 문제 발견, 문제 제기,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모색, 우리에게 체화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앞으로 함께 고민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2026년 국무총리실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이러한 국무총리의 업무를 보좌하는 곳이며 정책을 보좌하는 국무조정실과 정무, 소통, 메시지 등 직무를 보좌하는 국무총리 비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025년 평가 부분입니다. 총리실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국정운영과 헌법질서 회복을 보좌하였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국정과제 수립을 지원하였고 주례보고 등 국정협의체를 활용해 안정적으로 초기 국정 운영을 보좌하였습니다.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통해 공직사의 반목을 해소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새 정부가 역점을 두었던 과제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총리님 중심으로 전 분야를 점검 관리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핵심 구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통해 고질적인 규제를 제거하는 한편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마련하여 모두의 청년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검찰 개혁, 자살 방지 대책 등 범정부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현안 있는 곳에 총리실이 있다는 인식을 확립하였습니다. 긴급히 대응해야 할 현안에도 제때 대응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기조를 확립하였고 의료계와의 소통으로 1년 반을 끌어온 의정 갈등을 일단락지었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 관광 전략, NDC 등 미래 성장을 위한 과제도 집중 관리하였습니다. 국정협의체를 정비하고 K-토론나라, K-국정설명회 등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총리님 고유의 국정 플랫폼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의 조기 정착을 뒷받침하고 향후 성과 청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 25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리님의 지휘, 감독, 조장 권한에 기반한
국정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적극, 선제, 신속, 투명과 공개입니다. 올해 총리실은 빈틈없는 국정 상황 관리로 확실한 성과 창출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총리실 국정협의체가 실질적인 조정과 토의회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국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개 주요 국제 행사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제적 단계별 갈등 관리로 국정 운영 부담 요소를 최소화해야겠습니다. 정책적 정무적 리스크 요인을 상시 점검 발굴하는 한편 발굴된 리스크 요인에 소관 부처가 제대로 대응하도록 이끌겠습니다. 아울러 관계장관 회의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리스크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갈등 과제는 수기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과정을 관리하겠습니다. 정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K 토론나라, K 국정 설명회 등 총리님 고유의 플랫폼을 활용하겠습니다. 주요 국정 협의체와 위원회의 생중계를 확대하는 한편 정책 점검 중심의 현장 행보를 통해 정책 현장을 꼼꼼히 챙기는 총리실의 모습을 부각시키겠습니다. 6대 구조개혁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정협의체를 통해 갈등 요소를 신속히 조정하는 한편 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통 홍보하겠습니다. 총리님의 아젠다의 성과를 시연하겠습니다. 검찰개혁 등 임무와 기한이 명확한 과제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 확실한 성과를 도출하고 자살 방지 대책, 마약류 대응 등 지속 과제는 국민들께서 숫자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야겠습니다. A, B, C, D, E, 반려동물 등 총리님 관심 의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수시로 추진 상황을 점검 보고하겠습니다. 규제 합리화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이해서 국정 과제의 성과를 창출하고 경제 제도약 발판을 마련을 위한 중점 분야별 규제 합리화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체감도도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금년도에 새롭게 출범하는 대통령이 위원장이신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 성장을 위한 구조 개혁을 강력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시되는 게 신산업 혁신 가속화입니다. ABCDEF 등 핵심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래 주력 산업의 친화적 생태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균형 성장 기반 조성입니다. 지역 균형 성장 및 국가 전략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앙 지방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국 3통에 대한 성장 엔진의 육성을 위해서 메가특허를 도입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규제의 주요한 테마인 경제산업 활력 제고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산업, 그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관광 콘텐츠, 바이오, 뷰티 산업 등 서비스 산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생 규제 합리화 그리고 국민의 생명 안전 보호입니다. 국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저희가 개선을 하고 국민을 지키는 생명 안전 규제는 합리화해서 국민의 규제 만족도도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체계 정비와 제도 정비입니다. 현장 수요자 중심으로 참여형 규제 체계를 개편하고 성과 지향적으로 규제 제도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건의나 애로의 기본이 되는 수요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민관합동 조직을 운영하고 현재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상설 채널인 신문고, 지난해 총리님께서 지시해서 마련된 경제 6단체와의 한라인 이런 것들의 운영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다양한 규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게 생성형 AI 기반의 대화형 규제 정보 서비스도 구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신산업 관련해서는 규제만 해결돼 가지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재정 지원도 들어가야 되고 또 그 외에 이제 세제 같은 것들도 같이 들어가야 되면 여러 가지가 아마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패키지로 같이 안 나오면 규제 하나만 가지고서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일을 할 때 그거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는 혹은 또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여러 경제부처들하고도 굉장히 저희가 연계를 해서 실효성 갖도록 하는 게 좋겠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요. 다음 정부 업무 평가 및 국정과제 관리 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부 업무 평가의 추진 방향은 국민주권 정부에 걸맞도록 참여 소통 현장 중심의 국민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해 평가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평가 대상은 체감도가 높은 주요 국정과제, 핵심 아젠다 등을 중점 반영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 관련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계획 수립이 지연되거나 수차례 기한을 연장하는 부진 과제에 대한 평가실 차원에서 적극 개입하고 이행력 제고를 하는데 보다 역점을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생, 경제, 안전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현장 점검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책 연구기관 국정 기여도도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이 국가 싱크탱크로서 국가 의제라든지 미래 대비 과제, 주요 국정 과제 연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연구기관의 정책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국정 기조 및 부처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 체계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각 기관의 전략 목표와 성과 지표의 정합성, 평가 결과의 환류 실태 등을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무분별한 개별 평가 도입을 방지하고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개별 평가의 관리를 효율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부진과제 관리입니다. 아직 지금 본격적으로 부진과제나 부진한 지시사항에 대해서 건별로 업무 평가실에서 관여하기는 아직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전체 시스템은 정착이 됐기 때문에 부진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을 해서 분류를 잘 해서 부진과제가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ODA 근본적 혁신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ODA 사업 시 우리 강점을 살린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비효율적인 사업 정비 등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ODA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ODA가 수원국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일자리 창출 등 국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재명 정부 향후 5년간의 국제개발협력 지침이 되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습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국 수요를 받는 바텀업 방식의 추진체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계획, 분야별 전략, 개별 사업으로 이어지는 탑다운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강점 분야인 보건, 농촌, 교육, 공공행정뿐만 아니라 문화와 AI를 새로운 중점 분야로 추가하고 상반기 중에 보건, 문화, AI, ODA 전략을 순차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공급망 구축과 같은 경제 안보, 청년 일자리 확대 등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ODA를 확대하는 사업 발굴 지침을 2월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ODA 사업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41개인 다수의 무상 시행 기관을 역량 있는 기관 중심으로 절반 이상으로 축소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관 역량 진단 대상을 모든 시행 기관으로 확대하고 사업 심사 강화를 통해서 시행 기관을 단계적으로 축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일회성 사업은 폐지하고 저성과 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ODA 사업 성과 관리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ODA 성과 관리 방식을 기존 투입량에서 실제 산출 중심으로 전환하고 ODA를 통해 누적 달성한 성과를 집계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통합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전략과 기본 계획이 개별 사업과 일관되게 연계되고 특정 국가나 분야의 ODA 예산이 집중되지 않도록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일종의 문화와 AI를 중심으로 한 하여간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ODA 기조의 전략적 변화 4차가 상당히 분기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이런 거를 하는 것은 이게 상당한 변화의 내용이 들어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 비공개로 되어 있는 간담회라든가 또는 정부하고의 기획이 하는 것 외에 그걸 확정하는 과정에 사실은 이 내용들이 국민에게 알려질 기회가 좀 없지 않은가. 네. 이번에 이 기조 변화에 대해서 아예 ODA 관련한 정부 ODA 기조 변화에 대한 어떤 공개 또는 공청회는 아닌데 네. 설명회 같은 거를 한번 하면 어떠냐, 총리실 주관으로.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ODA는 크게 이제 여러 가지 참여하는 시민단체나 또 기업 사회단체, 국회의원 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참여해서 공개적으로 우리 그 4차 계획을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이 부분 ODA 관련한 거를 정부가 이런 거를 토론회를 한다. 이런데 보통 플랫폼이 없는데 하고 장소도 좀 새롭게 생각해 보세요. 광화문 근처도 좋고 송도 좋고 뭐 이렇게 좀 열린 마인드로 생각해 보세요. ODA 넘어갈까요? 이어서 기후 위기 대응 분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대응 위원회 기능 내실화 및 민간 위원장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후 대응 위원회 운영 체계를 보강하겠습니다.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후 시민 회의를 신설하고 과학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후 과학 위원회를 신설하며 기후 대응 위원회에 기후 적응 분과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참여 및 지원 강화를 하겠습니다. 햇빛 소등 마을은 올해 500개를 차질 없이 이행해서 2030년 2,500개 이상 조성되도록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햇빛 소득 마을 확산건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그야말로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사업이고 여러 부처가 걸려 있고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강조하시고 총리실에서 이게 잘 되도록 부탁을 하시고 지시하신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애로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이 추진단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게 있으면 바로바로 우리가 총리실에서 해결해서 사업이 아주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꼭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기후 시민 회의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많을 거여서 이거 구성을 굉장히 잘하고 운영을 잘해야 될 텐데 예. 이거 어떻게 할지 나중에 좀 별도로 예. 기존의 경험하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이제 이 구성 일단 하고 나면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쟁점 사안 많기 때문에 정말 평균적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적극적인 분들로 구성하는 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일 수 있으니까 예. 이거 좀 특별히 신경 써주셔서 이건 별도 보고 한번 해주세요. 다음은 청년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추진 관련해서 총리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기본계획이라든가 이제 루틴한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고 총리님 주재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서 각 부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며 저 실장님 네. 미안한데요. 청년 정책 이거는 청년실이 워낙 잘하니까 조금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넘어가려고 하는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저 다른 장차관님도 대부분 청년실이 잘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정부 각 부처에 지금 청년 보좌역이 25명 중에 다 지금 둘 빼고 아직 없어서 채워야 되는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일단 제가 볼 때는 빨리 채워져야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도 주로 각 부처에서 누가 챙길 주체가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청년정책 TF 지금 청와대하고 국조실하고 부처 TF 같이 하는 그것도 단위가 생길 거 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볼 땐 제일 우선 급한 게 그 각 부처의 청년 보좌역 이거를 신속하게 임명하는 문제예요. 네. 이거를 좀 1월 중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총리 지시사항으로 해서 청년관계 장관회의를 위한 준비 작업의 선결 과제로 네. 그걸 좀 진행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쭉 진행을 원래 우리 있던 대로 하고 뭐 청년 자문단이라든가 등등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우리 저 중앙부처 청년 인턴 네. 제가 우리 총리실에도 청년 인턴들이 꽤 되길래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가라는 것을 궁금해서 지난번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숫자가 한 5천 명 되는데 네. 이게 청년 인턴들이 얼마 동안 있죠? 활동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2, 3개월, 긴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를 좀 더 서로 본인들에게도 더 좀 보람 있고 정부에도 보람 있고 근데 각 부처의 일을 배워서 뭐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런 청년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모은다거나 뭐 등등 하는데 좀 잘하면 범부처적으로
이 인턴들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다 활성화가 돼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청년, 온통 청년인가 해가지고 거기에 상당히 관심 있는 청년 그룹이 하나 있잖아요. 네. 근데 그와 함께 이 중앙부처 청년 인턴들을 어떻게 운영 계획 내진 직무계 이거를 좀 받아서 그거를 한번 큰 방향을 같이 좀 조율해서 일정한 과제 설정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민이 체감하는 신속 공정한 조세심판제도 운영, AI 기반 스마트 조세 심판 구축, 맞춤형 홍보 및 소통 강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2026년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세심판원은 무엇보다도 억울한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각오로 더 신속하고 더 공정한 조세심판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액 영세 납세자의 청구 사건을 최우선 처리로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장기 미결 사건의 집중 관리를 통해 사건 처리 지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에는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조세심판의 전 과정을 무료로 대리할 수 있는 국수심판 청구 대리인 제도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의 억울함을 경청할 수 있는 현장 확인 조사와 원거리 지방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역순회 심판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세심판원은 AI 기반 스마트 조세심판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합니다. 조세심판원이 추구하는 AI는 국민과 직원을 함께 돕는 방향으로 설계하여 금년 중 개발 및 시범 운영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심판원 직원의 사건 조사서 작성 등에 AI를 도입하여 심판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겠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그 처리 기간이 맨날 늦다고 국회에서 많이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또 조세심판원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간에 같이 노력을 해서 자원을 좀 확보하고 그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니까 넘어가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주요 내용은 총리실 업무 프로세스의 AI 기반으로 고도화하고자 하는 작업입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고 부탁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기획관실 중심으로 AI 서비스 플랫폼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AI 활용 교육도 실시할 것이며 그다음에 정보 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을 해서 직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AX가 그 업무 환경으로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그 실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의 참여를 좀 여기 이 자리에서 좀 부탁을 드리고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뭐 하나만 여쭤봐요. 네. 총리실에서 AI 의무 교육하고 이거 실무 활용 능력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 시스템에서 이거 써먹을 수 있어요? 써먹을 수 있도록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예. 현재 이제 업무 환경에서도 쓸 수 있는 내용을 한다 이거예요? 실제 문서 작업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부동산 감독 추진단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단은 두 가지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 등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접 이제 수사와 조사를 담당할 수 있는 부동산 감독 기구 설립을 추진하는 업무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금 2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협의회를 매월 두 차례 운영을 하면서 각 부처의 조사,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신규 불법 행위나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발굴 개선을 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과 관련해서는 직접 이제 조사와 수사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독기구 설립과 역할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요 신설법에 담는 게 아니고 특사경법 개정을 통해서 반영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령 재개정이 끝난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직제를 마련을 하고 인원을 충원을 하고 예산 및 사무실을 마련을 해서
올해 내에 출범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 대책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하죠. 감이 좀 잡혔어요?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야 이런 자살 예방 정책이라는 아주 어렵고 포괄적인 정말 고민스러운 거를 갖고 본부까지 만드는데, 그래서 사실 고민 아주 어려우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아주 손에 딱 잡히는 것 중심으로만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여기 있는 말은 다 좋은 말이고 짜서 진행을 해주세요. 자살 대책 추진 본부장님께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내가 볼 때는 제일 어려운 본부를 맡은 거예요. 지금 진짜 머리 아플 거예요. 고민 좀 해보시고 우리 대신 고민하는 거니까 이게 정말 어려울 거예요. 마약류에 관한 대응은 이거는 지금 국무조정실장님이 대책협의회 의장으로서 중심이 돼가지고 쭉 하고 계신데 장관님께서 아예 먼저 지적 내지는 요약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이게 뭐 많은 부처가 걸려 있어서 항상 이제 부처 협의를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워낙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뭐 그동안은 1년에 뭐 한두 번 하는 그런 회의체였다고 보면은 저희가 좀 더 촘촘하게 계속 점검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 정도는 부처 다 모아가지고 저희가 하고 약속드린 여러 가지 대책들에 대한 점검을 하고 또 새로운 유형이나 위험 요소가 없는지도 반영해서 새로운 대책을 집어넣는 그냥 롤링 베이스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금년도 역점 사업의 하나로 잡고서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질문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걸 실제로 마약 관련해서 그 자기 자녀가 고통을 많이 받은 어떤 이런 관련된 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 이게 결국은 상당히 쉽게 말해서 최근에 담배 그거에 대해서 노담? 담배 피는 게 좀 찌질하다 뭐 이렇게 된 것처럼 야 마약 이게 하는 게 찌질한 거야 뭐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드는 중에 가장 결국은 결정적일 거다. 특히 마약류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조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청소년들한테 이런 마약류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해롭다든지 아니면 이게 마약류라는 자체를 좀 가르쳐 준다든지 알려주는 그런 접근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 교육부하고도 논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거는 실제로 자기 아이가 이것 때문에 아주 해서 어려움도 겪고 뭐 감옥도 가고 등등 해가지고 자기 문제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캠페인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상당히 종합적인 시각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제가 얘기를 들은 거여서 그리고 하여간 그런 등등을 전반적인 종합대책까지 다 여기서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요 관련한 거 식약처 할 적에도 조금 더 한번 여기서 좀 짚어주세요. 네. 넘어가죠. 핵심 현안 적기 대응에서 특사경 제도 개선은 이와 관련해서는 총리실에서 이거 해당 사항이 뭐죠? 이거는 지금 지난번에 대통령님 업무보고에서 여러 군데 특히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는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특사경의 권한 그리고 다른 키사라든가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새로운 특사경의 권한을 좀 신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봐서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사경 중에서 요걸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새롭게 좀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분야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서 종합 조정을 해달라는 역할을 총리실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법무부가 일단 주무부서긴 한데요. 관련되는 제도에서 이제 기관별로 수요 조사를 다 실시를 해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나가서 2월 말까지 조정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바이오 산업 육성 있잖아요. 이게 구성은 끝난 거예요? 관련 법령이 대통령령으로 추진 중이고 1월 말 정도에 이제 아마 마무리 공포가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어떤 그 위원회 기능이나 그 관련된 지원단의 그런 구조 같은 거는 다 이제 사실상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확정이 됐어요. 예. 원래 총리실에 있던 부분은 복지부 중심으로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후보의 과기부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실의 위원회로 있던 거를 합치면서 총리실로 오면서 거기에 주관을 재경부가 하게 된 셈이잖아요. 제가 여기는 분과이라든가 여기 지금 뷰티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려서 아마 특별히 하기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활성화될 수 있게 좀 하고 새로 시작한 게 탄력 받아서 갈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반려동물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큰 취지를 집에서 이렇게 같이 있는 일종의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분들, 반려동물 같이 있는 가정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일을 우선 해결해 나가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가 맞지 않는가. 아직은 이와 관련한 각종 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도 있지만 그것을 현 단계에서 주되게 생각하기는 좀 안 맞을 것 같고, 우선은 이와 관련한 반려동물을 집에 두고 있는 그런 일반 국민이나 가정의 요구에서 생기는 걸 우선 해결해 가면서 필요한 산업적인 문제를 다뤄나가는 걸로 그렇게 일단 입장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반려동물 양육 규제 완화, 이거는 규제실 관련해서 나온 이슈긴 한데, 아까 그 반려동물 할 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슈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느 관점, 어느 집단의 눈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그 취지를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거를 감안해 주시고, 이거는 초기에 제일 중요한 게 초기에 논의해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한 다음에 어떤 이슈를 우선순위를 다룰 것이냐를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가능성이 높아요. 한 말씀씩 하시죠.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스마트하게 하면서 또 과도한 일은 약간 다운하면서 열심히 보좌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잘 골라서 타율이 높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업무 조직도 보면은 새로운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아마 역대 총리실 생긴 이후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조직이 생긴 경우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이 계셔가지고 더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약간 밉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총리실 모든 구성원들의 역량이 되기 때문에 일이 왔다고 생각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금년 상반기 또 금년 말에 성과로 다 우리를 증명해낸 노력을 같이 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들 하셨고요.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꼭 필요한 일만 하고 많은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자고요. 근데 오늘 했던 일들이 다 안 하면 안 되는 일들만 이렇게 일이 많긴 많네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는 일들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잘한다고. 총리실이 잘하고, 그래서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됐으면 좋겠고, 저는 요번 지나면서 우리가 꼭 하나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우리가 잘 안 하던 거, 그러니까 별로 익숙치 않던 거, 홍보를 어떻게 할지 모두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 사실은요, 소통을 늘리라는 게 하나는 공개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홍보인데, 제가 가급적 많은 부분은 관성상 별로 안 하던 부분 가능한 한 공개를 넓혀가는 쪽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해서 국민 소통도 하면 될 것 같고, 홍보가 꼭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홍보를 하면 결국은 일도 이게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정돈이 될 것이고 소통도 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국정 홍보에 있어서 예를 들어 청년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이해나 인식이나 뭐 이런 것이 하다면 조금 더 그들이 친숙한, 예를 들어 뭐 인스타 이런 것들을 더 늘려야 되나,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 그냥 어차피 잘하고 관리하고 이런 거는 잘들 하니까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잘 하자고요. 잘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알리는 방법이 뭔가,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거 전체적으로 홍보 마인드로 쫙 한번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